과연 근력 운동은 정말 키 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될까요? 유산소 운동, 심폐 운동만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근력 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한스의 똑똑한 성장, 닥터한스 한방연구소 한의학 박사 한혁규입니다. 키 성장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뛴뛰기, 줄넘기, 농구. 제가 그동안 이런 운동들이 성장판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할 경우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런 운동들의 공통점은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유산소성 운동입니다. 결국 정적인 운동이 아니라 근육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활동량이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는 거죠. 한국발달과학회지 등 참고해보면은 운동 자체가 뼈와 근육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는 키와 매우 큰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아이나 본인의 몸이 키가 크기 위한 조건이 딱 맞추어 놓은, 즉 성장 세팅이 제대로 들어간 상태라면 운동이 키로 더 잘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근육세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헬스, 피트니스 이런 열풍이 계속되면서 바디 프로필도 같이 유행하죠. 매우 좋은 움직임이에요. 저도 찍었고요. 이런 바디 프로필과 헬스가 유행을 하면서 성장기 학생들 또한 근력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력 운동을 하면 키가 안 큰다. 키 크려면 헬스하지 마라. 더 나아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웨이트에 눌려서 키가 작아진다. 과연 근력 운동은 정말 키 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될까요? 유산소 운동, 심폐 운동만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근력 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인체 내부 환경을 바람직하게 조성시켜서 성장 발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요인 혹은 후천 요인으로 인해서 키 성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라고 강조한 거죠. 선천적으로, 즉 부모님 키는 작은데 검사해보니 예상 키는 작은데 인터넷 등등등에서 나오는 공식을 대입해보니 최종 키는 매우 작은데, 아닙니다. 성장은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적절한 휴식과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 키 클 수 있는 신체 요인들이 다 세팅되어 있다. 그럴 때 키를 더 뽑아낼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계속합니다. 그걸 통해서 근골격계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게 돼요. 이때 뼈와 근육의 비대 성장이 일으키는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기에 많이 뛰어놀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근력 운동은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일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근력 운동 해도 좋습니다. 단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무게를 이용한 이런 저항성 근력 운동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세포의 성장 그리고 근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과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사람들의 경우 근기능 검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상적인 키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근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근기능이 약화될 경우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한창 자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크게 둔화된다고 해요. 이때 둔화된 근기능과 이와 맞물린 성장 대사를 회복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성장도 회복하는 것을 해당 연구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성장 대사를 위한 몸의 세팅을 제대로 시켜놓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한다. 이게 바로 오늘의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이 왜 성장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해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이 성장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근섬유수는 어릴 때부터 결정되는데요.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섬유의 미세 손상이 가해져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손상되고 회복되는 근섬유는요, 아이들의 근육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력의 향상으로 인해서 성장판 자극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어요. 이때 내 몸에서 키가 크기 위한 세팅이 잘 되어 있다, 즉 내 몸에서 이런 회복 대사가 빠르다 라고 하면 이는 성장 대사로 이어질 수 있는 창이 더 열려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관절 혹은 인대의 부상입니다. 이는 성장기 아이들의 근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웨이트를 할 경우 성장판에 있는 관절 부위의 부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심할 경우에는 성장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잘못된 운동 자세로 인해서 부상을 입게 된 경우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 신체 회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키 성장에는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실시할 때도 충격이 관절에 무리가 않을 정도로만 진행되어야 된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스포츠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것이 적정한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 성장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신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도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 상황, 근골격계를 모두 살피고 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대사가 잘 돌아서 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혹시 전문가 혹은 아이의 운동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또 한운동 하거든요. 제 운동 경험과 성장 데이터를 토대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력 운동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키가 안 큰다, 오해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병행되었을 때 아이의 키 성장은 최대 효과, 최대 효율을 볼 수 있어요. 자세 교정도 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아이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잘 기억하세요. 요약하자면 먼저 영양, 휴식 등등등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몸에서 성장 대사가 잘 돌아가게끔 세팅을 시켜주세요. 다음으로 운동을 매일 꾸준히 30에서 50분만 해주세요. 고강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때 활성화된 근육세포가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들을 종합해서 성장 대사로 잘 돌아가게끔 해줘요.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성장 플랜의 한 사이클이 되고 이게 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전문 지식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보에 대해 정확함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건강과 성장에 대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이를 실사례와 쉬운 단어로 또 예시로 풀어서 쉽게 전달해 드림으로써 저 또한 또 이런 보람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닥터 한스의 똑똑한 성장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키와 두뇌 성장, 그리고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생리학, 생화학, 한방 양광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시는 부모님들, 저희 닥터 한스의 똑똑한 성장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조언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카톡이나 유선으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닥터 한스의 똑똑한 성장 한의학 박사 한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